전체 매출액의 로아스가 1272%, 1272%. 이때 당시 광고 금액을 590만 원 쓰셨고 전체 매출액이 3,290만 원이 나오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세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제가 미녀 인터뷰어 모셔가지고 너무 또 신난 게 티나면 안 되니까 끊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스토어 전업 1년 만에 연매출 20억을 달성하신 여성 사업가분을 모셨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네.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어를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 브랜드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온라인 브랜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랑은 인연이 이제 2년 차, 횟수로 2년 차, 네, 2년 네. 차고 우리 대표님께서 전업으로 키우실 때부터는 제가 알았잖아요. 그쵸. 부업일 때는 몰랐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부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부업으로 시작했던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업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부업으로 이제 스토어를 시작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가 제가 회사를 다닌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그 다녔던 회사가 공기업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되게 안정적이다, 그 되게 그렇죠, 좋은 직장에 공기업이면. 다녀서 이제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삶이 맞지 않았던 것 같은 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제2의 사춘기처럼 나의 진짜 강점은 뭘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그 나에게 딱 맞는 적성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는 재미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업무 안 하시고 책만 읽으셨네. 이제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네, 남는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이간질쟁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이나 소설을 주로 읽다가 이제 시크릿 같은 그런 마인드 관련 책들도 읽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이나 사업 관련된 책들도 읽게 되면서 이런 어떤 마인드나 자기 개발 또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저한테 되게 다시 가슴을 뛰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졸업을 하시고 공기업에 이제 가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5년 차에 네. 그런 말씀하셨던 고민과 어떤 매너리즘과 진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네. 독서를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열망이 끌어오르신 케이스인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공기업 취업 준비하실 때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은 그때는 없었나요? 그때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와.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던 우와. 그런 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너리즘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이런 연매출 20억까지 올 수 있는 아, 그 테크트리가 네. 있었네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돌이켜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제 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매너리즘이 어떤 네. 전환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매너리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자기 반성과 성찰을 반성이라기보다 우리 네. 대표님은 반성보다는 성찰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이 그 매너리즘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훨씬 네. 더 좋게 지금이 네. 더 좋으시죠? 지금이 더 좋죠. 훨씬 더 좋죠. 이게 20억에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업하셨다가 전업한 지는 지금 1년 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부업에서 전업으로 왔다는 것은 공기업이면 그 겸업금지가 있잖아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가 다 겸업금지가 네, 있는데 맞아요. 아예 탈피하기 위해서 완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한다는 그 결정이 정말 진짜 두렵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일 그렇죠.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퇴사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렸고, 네. 네, 주변에서 말리만 네. 하죠 공기업. 네, 너 여기 회사 나가면 네. 밖은 정글이야, 지옥이야, 살아남기 힘들 거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약간 반감이 생긴 게 뭔지 뭐냐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 사실 치열한 전쟁터인 게 맞기는 하잖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뜻한 게 명확하면
그걸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네. 들어가지고 아. 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신감의 근원은 네. 부업할 때 그게 생기셨나요? 네, 사실 이제 부업을 하면서 이거를 네. 전업으로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해서 그거를 브랜드로 포장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사 일을 할 때 안 생겼던 열정이 이제 다시 너무 생기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게 경험에서 안 그치고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전업을 하면 더 크게 성과가 날 수도 퍼포먼스 있겠구나. 낼 수 있겠다. 네. 나는 할 수 있겠네. 라는- 딱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이거 재미도 있고 열정도 오르고 네, 결과도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네, 맞아요. 내가 공기업 들어갈 때 열정을 쏟았던 것만큼 여기 쏟으면 네. 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몰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업을 하셨고 네. 그런 마인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업 딱 만 1년 되셨는데 네. 연매출액이 지금 20억에 달성되는 월 매출액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그 연매출 20억이 쉬운 것 같아도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정말 어렵거든요. 다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영역이고 20억을 달성하신 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한 단계, 그래도 한 어떤 데스밸리는 지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과 한편으로는 불안감과 그러면서도 일종의 두려움, 네, 맞아요. 무기력, 그러면서 네. 또 막 희망차고 맞아요. 이게 막 너무 빌딩을 지었다가 맞아요.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을 네, 때거든요. 맞아요. 직원들 문제 생기는 게 딱 20억 대거든요. 저도 요즘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팀원들과 네, 관련해서 네. 야, 뭐 저거 당해봐야죠 이제. 이제 말 안 듣는 팀원들이 이제 월급은 나가는데 성과는 안 나고 네.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표 욕하는 거 이제 겪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앞서서 소개해 주실 때 인테리어 브랜드라고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인테리어 브랜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중에 주력 제품 어떤 카테고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크게는 인테리어 카테고리인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가구랑 패브릭 제품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센데 그렇죠. 이 경쟁이 세지만 또 의미 있는 카테고리예요. 네. 여기는 그래서 브랜드라고 표현하셨구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 영역은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요 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미 그걸 알고 계셔서 이런 용품, 이 카테고리, 그래서 인테리어를 브랜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산업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여기 전공자가 아니신데 이 영역을 이렇게 본질을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순간 스쳤어요. 정말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야겠다. 네. 이제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파고들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브랜드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는 네. 누구 강의가 제일 좋던가요? 누구 강의가 제일 좋던가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답정이 아니고요. 대표님 강의가 근데 정말 제일 좋아서 네. 대표님 강의만 들었어요. 제 강의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 강의. 왜냐하면 제가 네. 브랜드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강의해 주시는 분들 중에 대표님만큼 해주신 없어서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럼 좋은 말씀은 좀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크게 없습니다. 스탑! 이제 실전과 공부를 통해서 네. 어떤 대표님만의 명확한 브랜드에 대한 본질을 네. 지금 주력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담으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브랜드의 본질을 바로 자기 업에, 특히 자기 어떤 카테고리에 접목을 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설명해 주시면 다른 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딱 노하우를 쭉 빨아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네.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전업으로 전향하시고 네. 1년 만에 연매출액 딱 20억 되는 그 매출액을 만들 때 네. 그 말씀하셨던 브랜드, 네. 본질 네. 이거 이제 잘 하셨겠고 상품도 정말 잘 소싱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 좀 어깨 뿜뿜하고 싶은 건 네네. 저희가 기여한 게 조금 있잖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엎드려 절거기가
키워드 광고를 주력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SA라고 하죠. 서치 애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주력으로 하시고 지금 다른 네. 마케팅은 아직은 안 하고 네, 계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은 네. 키워드 광고만으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제 띄워드릴 건데 처음에 진행했을 때 광고 매출액의 로아스가 229%, 전체 매출액의 로아스가 1272%. 이때 당시 광고 금액을 590만 원 쓰셨고 전체 매출액이 3290만 원이 나오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가 네. 이게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년이 끝날 뻔했어요. 왜 끝날 뻔했냐면은 네. 한 6개월 있다가 광고 대행사를 옮기셨어요. 저희에게서 다른 데로 옮기셨어. 2년이 끝난 줄 알았지. 근데 바로 다음 달에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로 옮기셨을 때 로아스 광고 로스가 151%.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관리해드릴 때 있는데 네. 옮기시고 더 떨어지면 사실 그걸 좋아할 수는 없지만 좋죠, 네, 사실. 이제 코바 이제 이제, 사람이니까 코바 이제 있는데 네. 판단을 정말 빨리 하셔서 한 달 만에 바로 오셨어요. 한 달 만에 바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오셨고 그 한 달 후부터 다시 이제 원복이 되셨죠. 원복이 되시고 300% 맞춰지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에서 광고 로아스만 437%, 469%, 전체 로아스는 1247%. 그러면서 매출액이 이제 딱 2억이 넘어가는 이 상황이신데 네. 일단 박수부터.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런 드라마틱한 거는 옛날에 제 거 볼 때 봤었고 이 어떤 상승률이나 광고비가 증액되면서 거기 맞춰서 매출액이 증액되고 지금 이 정도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월 이익 금액이 한 2,600만에서 2,800만 원 정도가 표면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전업 1년 만에 왔다는 건 진짜 다시 한번 박수. 저는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시고. 근데 멋진 거 멋져요. 다 됐고 제가 좀 따질 게 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너무 다른 대행사 가셨어요. 그래. 네. 다른 대행사가 그래 뭐라고 그렇게 꼬셔서 가셨나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대행사에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전화 영어. 네, 전화 영업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정말 이제 끈질기게 연락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광고 대행사 이용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정말 계속 혹할 만한 제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할 만한 제안 네. 어떤 거 하던가요? 혹할 만한 제안이요. 이제 저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몇 %를. 페이백? 네, 페이백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속는 셈 치고 한번 네. 한번 이용해보자.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다르려나? 어떻길래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지 해서 했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마케팅 역량 차이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하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네,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돌아온 탕아, 돌아온 탕아 아니라 돌아온 성장하는 대표님. 네. 페이백 영업이요. 이게 사실 키워드 광고를 영업하는 분들이 사실 뭐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의 맞아요. 어떤 네, 삶이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인데 그쵸. 다만 이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업할 시간이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영업팀이 없어요. 저희는 영업팀 자체가 없어요. 영업팀이 없고 실무팀들만 있어가지고 영업을 안 하죠. 아예 영업을 안 하고 요청 오면 이제 그마저도 가려서 받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영업이 페이백하고 지금 너 광고비 세고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간질들이 아주 네. 그냥 대빵들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그 말씀 들으셨나요 혹시? 들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네. 설명하면 제일 세냐면 네. 이렇게 하면 제일 세요. 제가 영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표님네 광고 보니까 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광고 안 하고 있는 다른 업체보다도 손실 보고 있다. 지금 이거 광고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거 진짜 문제다. 지금 이거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영업하면 우리 이제 고객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딴 데 맡겨놨는데 네. 야, 이 새끼들 노나? 이제 이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간질 당한 거죠. 거기에다가 뭐 페이백 5% 준다든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였던 것 같아요. 5%였던 것 같아요. 네, 페이백 5% 네. 뭐 좀 딜하면 더 가는데 로아스 반토막 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죠.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말 다행히 한 달 만에 바로 빠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다시 인연이 돼서 우리가 같이 네. 합작 작업을 하면서
와, 광고로아스만 해도 지금 마진율을 제가 알았을 때 450%면 광고 매출만 해도 사실 이익인 상태인데 아, 네. 여기서 일반 매출까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월 수익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지난달에 이미 연매출액이 20억이 넘는 수준, 요번 달 매출로 예상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네. 24억 정도 이대로 가면,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상승세라서 사실 우리가 연말쯤에 다시 한번 제가 모신다면 네. 이미 연매출에 30억이 넘고 40억, 50억을 바라보는 그런 월 매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키워드 광고만으로 거긴데 여기서 이제 브랜드를 아시니까 이제 브랜드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브랜드 작업이 들어가면 네. 지금의 이익보다 금액 자체가 이익이 줄어드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아, 광고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컨텐츠로 브랜드로 투자해야 되니까. 맞아요. 브랜드는 퍼포먼스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잡게 되면 다시 음. 뒤에 이익률은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미리 좀 제가 그 앞서 나가면 연말에는 연매출 50억 된 상태에서 한번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저희도 이 서포트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진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말이 씨가 되게. 네, 말이 시가 되게. 네. 시각화라도 알고 계세요. 시각화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시각화 네. 학원, 네. 긍정 마인드. 네, 50억 시각화. 키워드 광고비를 일반 셀러분들 비해서 네. 많이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일단 월 매출이 2억이 넘는데 그중에 10%는 키워드 광고비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못해도 1,500,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네, 키워드 맞아요. 광고비를 쓰게 네. 되시는데 네, 네. 키워드 광고비를 2천만 원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만한 규모란 말이에요. 음. 이게 부담스럽거나 이거 혹시 네. 안 되면 어떨까? 이런 네. 고민은 없으셨는지. 정말 많았죠. 처음에는 사실 키워드 광고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것도 정말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키워드 광고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들한테는 네. 우리 상품이 상위 노출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세 페이지나 그런 어떤 소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잠재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게 운영이 되지가 않는데, 그거를 가장 그래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키워드 도구가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광고가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정말 아까워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서 네, 우리 상품을 좀 노출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잠재 네. 고객한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기회니까 네, 맞아요. 노출을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노출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라. 네, 맞아요. 초보는 상위 노출 바로 안 되니 키워드 광고를 네. 통해서 노출시켜서 네. 잠재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네. 수정해가면서 네. 디벨롭 시키는. 지금 맞습니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짜 맞아요. 지금 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아요. 진짜 이게 정확한 테크트리예요. 정확한 테크트리고 한 번씩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위탁 제품을 막 광고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특히 그쵸. 뭐 해외 구매된 네. 제품 같은 경우도 마진이 이렇게 어떤 맞아요. 룸이 크지 않으면 함부로 광고해가지고 광고비만. 네. 네. 광고비만 없어지고 만약에 광고인데 안 팔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 있어서 광고비가 쉽게 말하면 그냥 쓰여진 게 있고 네. 그 광고비로 인해서 매출이 생겨서 이익이 발생된 거의 상세값이 이익인 건데 맞아요. 어떤 전체 합을 봐야 이게 균형이 맞는데 조금 진행했는데 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 네. 광고비 지출되는데 매출이 없는 부분만 겪어버리면 맞아요.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 느꼈었어요. 그쵸? 네. 저도 그랬어. 저도 이게 정말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광고를 많이 못했었고 안 했었고 그러다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맞아요. 아니면 제가 세상에 없던 제품을 가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기술의 상향 평준화 때문에 제가 파는 제품을 누구나 다 팔고 맞아요. 상세 페이지에서 제가 좋은 것처럼 약을 빨 수 있을 뿐이지 진짜 좋은 걸 제가 판다라는 것은 같은 시장 가격 내에서는 그런 경쟁 자체가 구도가 안 짜여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노출을 높였고 거기서 피드백 받으면서 음. 이제 계속 수정을 했단 말이죠. 네. 와, 그거를 어떻게 안 배우고 하셨대요? 신기하다. 배웠다 그랬나요? 네, 강의를. 누구한테 배웠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배웠... 스탑!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오지랖 넓게 우리 이제 귀한 인터뷰에 모셨지만 이렇게 우리 이 영상 보실 분들한테 또 팁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서 네네. 좀 떠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허락을 받고 그럼요, 그럼요.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무조건 광고비만 쓰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테크트리에서 본질을 가져오면 첫 번째가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출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한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고객이 뭐 우리한테 전화해서 피드백을 해주거나 지금 판매자 당신네 상세 페이지 이거 좀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안 사는 거예요. 네. 사거나 안 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입은 이만큼 됐는데 음. 전환율은 이만큼이고 매출은 이만큼인데 광고비 이만큼 나갔네. 네. 이게 이익이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음. 이익이 아니면 수정해야 되죠. 그쵸.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수정을 하신 거고 수정을 안 하고 진행하면 정말 광고비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하는 과정을 피드백 받아서 디벨롭 시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광고만 써야지 이제 이 개념이 아니라 광고를 쓰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 전략을 그렇게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런 문구를 넣어볼까? 이런 감성적인 거 가볼까? 이런 실용적인 거 가볼까? 공포 마케팅을 가볼까? 뭐 비교를 해볼까? 이렇게 맞아요. 계속 고민하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상품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그 중에서 인테리어 카테고리에 뭐 가구 그리고 패브릭 계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상품군들 중에 어떤 이유로 인테리어 카테고리에 또 그 중에서도 가구, 패브릭을 네. 선택해서 집중하게 되셨는지 네네네. 그 선택 이유를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상품 카테고리나 내가 하고 싶은 판매 상품을 정할 때 대부분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네. 이런 쪽으로부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시장의 현실이 좀 냉혹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작정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테고리를 정할 때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또 이제 대표님 하신 그 키워드 마이닝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초보가 진입하기에 그나마 괜찮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서치를 해보고 나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인테리어 제품에 관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인테리어나 의류 아니면 건강식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인테리어 외의 분야가 네. 인테리어 분야도 경쟁이 치열한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치열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죠. 네, 어마무시하다고 어마무시합니다. 느껴서 네. 그 사실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만큼 지식이 더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인테리어 키워드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그 키워드 그 통계로서 봤던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가구 카테고리가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침대를 시작을 했는데 초보가 진입하기 너무 쉽지 않은 카테고리여서 제가 하고 싶은 제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사를 잘 찾는다면 이제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 시장이 제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장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이게 좀 숨어 있는 그 블루오션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숨어 있는 그 타겟 시장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초보가 가구를 한다? 이게 맞아요. 뭐 위탁으로는 한번 네. 도전을 해보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접근이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처음부터 애초에 인테리어 영역에서 관심이 있으셨던 건 맞은데 네, 이제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의류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사실 화장품은 많은 여성 대표님들이 처음에 후보군에 다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걸 이제 고 해버리면 이제 재고가 쌓이고 왜냐면 정말 힘든 영역 중에 정말 힘든 하나. 것 네, 같아요. 정말 힘든 네. 영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차분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걸 찾고 어떤 걸 진입하고 내가 지금 수준에서 어떤 걸 진입해야 버틸 수 있을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면밀히 분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되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발상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레드오션이라 그래서 바로 지레 겁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발을 딛고 들어가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 조건들만 맞아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 대표님 상황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사만 만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조건들만 갖춰지면 이게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지인이
야, 네 그거 한번 해봐라. 아,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야, 누가 이거 해서 돈 번데 이게 아닌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거 철저하게 정말 배운 대로 잘하셨습니다. 네. 의류는 저도 꽤 많이 접해본 사업 영역인데 네, 네. 의류는 왜 포기하게 되셨어요? 의류도 뭔가 초보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했고 사실 제가 의류 쪽으로 아, 잘 이렇게 감각이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각이 없으시다고요? 아, 감각이 없으시다고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젊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사실 의류가 생각은 또 하고는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 20억 포기는, 됐으니까 예. 20억 됐으니까 요거 기회가 된다면. 인테리어 50억 만들고 내가 의류도 한 50억 100억 찍어보자 이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건강식품은 왜 탈락하게 됐는지. 건강식품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더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했었어요. 아, 네, 그때 그러니까 당시. 가구 영역에서 네. 이게 이 조건만 되면 되겠구나가 네. 있으셨나 보네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자연 탈락됐구나. 네. 화장품은 너무 그냥 딱 봐도 그냥 사실 넘사벽이라고. 화장품을 해본 적은 있어요. 처음에. 아, 그런가요? 오히려 네 건강식품 말고 화장품은 이제 관련 제조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 소통을 그러니까 그 위탁을 했었죠. 그 위탁을. 네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처음 시작한 건 화장품이었어요. 어머 대박. 네. 아, 첫 왜냐면은 스토어 네. 화장품이라고 하십니다. 네 왜냐면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가구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때는 화장품으로 처음 부업을 했었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래 가능성은 볼 수 있을 정도.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게 위탁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한계는 있었죠. 명확한. 네. 지금까지 카테고리를 위탁이긴 하셨지만 화장품 직접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전업하시면서 인테리어를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고 요걸 이제 50억 만들면 의류도 이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신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 초보가 진입할 때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거를 공식을 만든다면 SKU가 많은 거예요. SKU가 많은 SKU. 네. 그러니까 스큐라고 불리는 아. 그 품목 가지수가 많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의류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은데 의류가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다고 의류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스큐의 그 위험성이 몰빵되지 않는 이유는 의류를 자체 제작하면 몰빵되겠지만 네. 사실 뭘 하나 가져와서 올려놓고 그게 팔리면 사이 삼촌 동대문에 연락해가지고 뭐 신상마켓이나 받아서 보내는 거니까 반 위탁이란 말이에요. 자기 브랜드를 입혀놓고 하더라도 택가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 위탁이라서 그나마 나은데 이런 계통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종류를 미리 확보하고 팔아야 될 때 스큐가 높으면 이거 저는 네. 스큐 높은 거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저의 공식인데 굉장히 그걸 위험성 있는 걸 알아서 잘 피하시고 가능성 있는 걸 잘 잡아가면서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거 억울할 수 있는데 약간 타고나신 거 아닌가요? 무슨 아니죠. 저 타고난 거 전혀. 타고난 거 네, 없다고요? 네, 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타고난 게 없다고요? 이게 제가 사실 그만큼 좀 타고난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약간 이 겸손도 병이라고 약간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뒷조사를 좀 하거든요. 이렇게 모실 때 뒷조사를 하는데 유명한 대사 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대사 이제 주인공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를 나오셨는데 저랑 같은 경제학과 이제 공부도 잘하셨지만 그 공부를 잘할 때 썼던 어떤 그런 몰입이나 공부 방법이나 특히 경제학이면 수학을 잘하실 텐데 분석하는 능력이 지금 이 온라인 사업에 그냥 이렇게 싹 레이저 광선 쏘듯이 이렇게 쫙 집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타고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뭔가 사람마다 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뭐 연예인이 맞을 수도 있고, 네. 누군가는 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래도 저한테 맞는 분야가 이 분야인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토를 만나셨나요? 네. 자꾸 이러면 왜냐면은 이제 제 주변에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네. 저한테 이제 대표님 강의를 만난 거는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됐고 지금도 계속 도움을 받고 네. 있어서 부끄럽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타고나진 않았지만 어떤 이렇게 재능의 씨앗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를 더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멘토도 될 수 있고 또 뭐 책이나 강의 이런 네. 모든 거를 좀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게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그거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흡수하신 다음에 네, 딱 나만의 그걸로 이제 딱 만들어서 그쵸. 지금 계속 디벨롭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만들고 가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아, 이거 저는 뭔가 하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와닿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띵하게 와닿았어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그 부끄러움이 딱 왔냐면 내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몰입과 그 집중과 이제 여러 가지 둘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 강의, 그 전에 지식 체계들 융합을 시켜서 이걸 일종의 통섭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통섭 형태로 가서 이제 엑기스 이제 곡물이 이제 떨어지듯이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업의 꽃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정말 자양분이란 말이죠.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제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었어. 저는 입으로만 떠들었고 그 이제 실제 이제 체득하셔서 결과를 만드셨고 야 이렇게 저한테 배우시고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어느새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대로 헤어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우리 게스트로 와주신 대표님께 그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지금 불과 2년 전에 초보였고 1년 만에 이제 전업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게 지금 타이밍이란 말이죠. 네, 네. 분명히 2년 전엔 초보였어요. 그리고 1년 전엔 전업이었고 이제 와서 성장하는 대표님이 되셨는데 분명히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초보 때를 돌아보면서 초보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직접 겪었던 노하우를 딱 녹여가지고 진하게 노하우를 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몰랐던 초보였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다들 위탁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탁으로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잘 나간다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여러 물품을 사입을 해서 재고로 두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그렇게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재고 부담으로 쌓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위축되고 네, 위축돼요. 급해지고 네, 그게 정말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만큼의 그 물량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부터 해서 되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재고 부담을 만드는 그런 사입은 가능하면 정말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네.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초보들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막연히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네.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했다. 지금 제 컨텐츠도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무작정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덜컥 퇴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쵸, 정말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온라인 사업이 그만큼 지금 너무 치열한 게 사실은 현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무언가를 판매해보지 않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직접 해보시기 전에는 그 직접 해봐서 작더라도 이렇게 성과가 조금씩 쌓여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본업을 놓치는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는 네. 제가 퇴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이 모든 걸 되게 도전적이라고도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도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것도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도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퇴사에 대한 질문 오면 저는 퇴사하지 말라거든요. 네, 맞아요. 네. 퇴사하지 말라고 네네네. 만들고 나서 퇴사를 한데 저희 팀원들 말고 이제 수강생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강생분들인데 저희 회사는 보호 금지거든요. 근데 진짜로 덜컥 퇴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 퇴사 그리고 어떤 환상에 빠진 퇴사는 네, 맞아요. 정말 위험할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셨던 재고 사입
이게 네. 이 환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네. 이거 내가 네. 이걸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면 20,000원 남네. 이 생각이 마진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 네, 맞아요. 올리면 팔릴 줄 아니까. 네. 물론 뭐 10년 전에 올리면 팔렸는데 제가 그래서 재고 이만큼 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 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만 지켜도 망하진 않겠네요. 너무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달으면 네.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공감했던 게 아까 이게 뭐 하나 막히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고 두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정말 그 악순환이 증폭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두려워지는 순간 이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쫄린 거죠. 네. 쫄리는 상황이 된 순간 급해지고 네. 그때부터 내리는 판단이 거의 미스가 나요. 이게 저도 해봤어요. 미스가 맞아요. 나요. 판단마다 미스가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획이라는 걸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려 들어간 거죠.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기 이제 급류에 휩쓸린 거예요. 휩쓸려서 어디에 휩쓸렸는지도 모른 채 이게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된 또 이제 한번 몰입을 해봐야겠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짜 정석과 가까운 그것을 내가 너무 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목표. 우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장 우선 좀 더 큰 목표는 네. 누구나 그 고객들이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괜찮은 브랜드, 정말 착한 브랜드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게 우선은 좀 추상적이지만 이게 가장 큰 목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목표는 제가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오늘의 집을 기반으로 네. 지금까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오픈마켓 쿠팡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도 확대를 시키고 또 자사몰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좀 더 알리는 그렇게 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매출 50억을 가까이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억이 아니라 100억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100억 목표 내년에. 내년에. 네. 진짜 올해 연말에 인터뷰 뭐 시리즈로 출연하셔도 좋겠는데요. 올해 이제 연매출 너무 20억부터 좋죠. 그쵸. 네. 연말에 50억, 내년에 100억. 그리고 이제 의류 사업하면서 또 출연하시고 원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 또 제가 또 반성을 했어요.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찾을 때 믿고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는 말씀에서 이것도 내가 완전 잊고 있었던 거다. 저는 매출과 이익 딱 부끄러워라. 이게 너무 중요해. 네. 매출과 이익 일단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돈 너무 그랬는데 반성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올해 연말 이제 50억, 연매출 50억 달성되는 매출이에요. 그럼 월 매출액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달성이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 스토어하고 다른 플랫폼 총 합산해서 2개가 이제 이 매출인데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오픈마켓 그리고 쿠팡 아직 입점도 안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50억 더 빨리 되면 뭐 더 빨리 되는 대로 인터뷰 그럼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인터뷰 시리즈 이렇게 기획하게 됐고 이것으로써 오늘 네. 20억 전업 1년 만에 연매출 20억 달성하신 우리 대표님 모시고 이제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정말 즐거우셨나요? 너무 긴장했는데 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